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자, 설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수 분위기는 플러스권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설 연휴 이후까지 어디에 좀 사볼까 기대 심리가 좀 많이 살아있는 걸까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온리용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도 이제 설 연휴 지나면 사실상 이제 완전히 트럼프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주식시장 어디가 좀 더 장기 호흡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이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가 뒤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쭉 보이는데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과 같은 방산 쪽도 같이 보여집니다. 조선 쪽도 보이고요. 골고루 들어옵니다. 기관 순 매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산부터 시작해서 개별 이슈 있는 쪽까지 뭐 지주 쪽도 보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 대비 상승률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2위에 올라와 있네요. 사실상 오늘 또 가장 크게 관심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거 먼저 저희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화성 개척을 위한 우주항공 산업 지원한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우주경쟁 패권에 좀 더 달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투자하는 거면 미국의 공장 있는 쪽 봐야 되고 캔코와 USA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증설하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와 함께 오늘 상한가 터치 후 다시 또 재도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우주항공주가 쭉 갈 거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실수혜주 찾기에 조금 더 접어든 느낌도 같이 들거든요. 지속성, 연속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점검하세요? 일단 이번에 이제 연설 관련해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서게 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세,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항상 문제는 이 수출에 대한 이제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보편 관세지 않느냐 이런 일치의 또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주도 산업에 대해서 여전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2024년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주 산업에 대비했을 때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정부 주도에서 육성됐던 어떤 군 정찰 위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감시 장치 쪽에 중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었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우주 산업 자체가 확장된다라고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과 같은 주로 이제 우리 이제 군 당국과 이제 연관이 컸던 기업들이 좀 많이 거론됐었는데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현지 시장을 확장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는 일단 수혜가 강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일시적으로 커진다라는 부담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미국 내 공장을 지었다라는 거는 그 미국 내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라. 즉 우리가 인쇼어링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이것을 관세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는 전략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강한 돌파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손바뀜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한 4년 정도는 계속 테마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번에 이제 취임식 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론 머스크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이제 행성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냉전 시대 때 누가 먼저 달에 깃발을 꽂느냐.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이제 깃발 꽂기로 이제 시시비비를 붙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성조기가 달에 먼저 꽂게 되는 상황이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거에 이제 강대국과의 싸움에서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성에 바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산들을 계속 활용해서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경쟁 시장에 대해서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계속 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계속된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면밀하게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그 얘기 나눠볼게요. 윤 대표님은 우주항공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선을 주세요? 사실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매수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주항공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우리가 국내 시장 공부는 저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입이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언급이 됐으니 계속 뭐 모니터링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 내가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섹터들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비중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그래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오늘 시세가 분출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내에 생산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엔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뭐 단순 테마로 볼 수 있지만 이 미국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 계속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오늘 당장이라도 매수를 해야 돼? 당연히 이 의견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섹터에서 추적을 해본다면 우리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새로운 대장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오후장까지도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대형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AP위성입니다. 그래서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 조금씩 시세가 나오고 있지만,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항상 윗꼬리로 조금 매물대 상단에서 부딪힌다라는 소식인데, 그래도 이 섹터가 부각이 됐을 때 집중해 볼 수 있는 AP위성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뭐 달 탐사를 뭐 2단계 사업으로 보고 이런 이제 정부의 우주 개발 투자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수주 확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지금 4년 안에 계속 부각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조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섹터 중에서는 두 가지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캔코아 더하기 AP위성 정도로 압축해보는 것으로 일단은 언급을 주셨고, 너무 많은 비중보다는 적절한 비중,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파는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우주항공 얘기 나눠봤는데 확장시켜서 방산이랑도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화상연설에서요, 뭐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내용이긴 했는데요. 나토, 유럽 국가들한테 나토 방위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할 걸 요구했다. 근데 여기에 시인한 것은 일단 폴란드, 이미 뭐 이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곳이긴 했던 건데, 글쎄요, 방산주가 다시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렇게 5%로 늘리도록 요청을 하면 정말 국방비 관련한 예산을 확 늘려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 방산업체들에게는 당연히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소위 기대감이거든요. 수준은 어느 정도 있고, 또 뭐 LR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은 앞으로 좀 더 확정적일 수주들까지 이벤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주에 대한 매력도는 어떻게 볼까요? 기대감에 좀 더 베팅을 해볼 만합니까? 일단 기존 고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 같은 그렇죠. 국가들에게는 우호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작년에 이제 K9 수출을 이제 영국에 진행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독일의 이제 RCH155 제품에 우리가 밀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밀렸던 원인이 뭐냐면은 차륜형 자주포를 이제 수출을 하게 됐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영국 나라가 섬나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주포를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해안가로 상륙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뭐 사격이 거의 제한된다. 그러니 도심 지역에서 이제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차량형 자주포인 K9보다도 증들이 있습니다. 궤도형 자주포인 K9보다도 차량형 자주포인 독일 제품을 썼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 RCH155 자주포를 납품을 했던 회사가 크라우스 마파이라고 하는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티거 전차의 그 대공포 88 대공포를 만들었던 역사 깊은
회사입니다. 독일이랑 프랑스는 원래 방산에 대한 이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유럽 내에서는 굴지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K9이 폴란드에 수출됐던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당시 폴란드는 EU에서 이제 사실상 의장직을 맡고 있던 메르켈 총리가 칠러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전쟁 준비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당장 우크라이나 쪽에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 불안하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이때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비집고 들어간 시장이 바로 이 폴란드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방산 쪽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랴부랴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유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대륙 중에서 열강들 국가들이 있었던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쪽에 우리 입지가 갑자기 확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오히려 어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라리 저는 이번 시점을 통해서 폴란드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입지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위성 관련, 우주 항공 관련 사업들도 같이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조정 매물은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저는 이처럼 K9 자주포가 수출 실적이 계속 이제 견고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제 양산까지 들어가는 사거리 연장탄 이쪽을 주목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풍산 같은 기업도 이제 우리가 과거 고점에 대비했을 때는 상당 부분 조정이 좀 많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포탄 유류를 남겨놔야 포탄을 이제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은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렵다. 내가 방산 쪽을 내가 좀 확 잡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대표 종목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을 보시는 게 맞고요. 내가 좀 이미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뭐 차량류 쪽이 많이 갔다라고 한다면은 뭐 풍산을 한 번 정도 단기적인 매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고히 하는 입지는 계속 챙겨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현대로템 상반기 내에 폴란드 2차 계약 체결이 되면 수주 잔고는 확보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LIG 넥스원도 미국이랑 중동 쪽 모멘텀 있죠.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좀 풍부한 쪽입니다. 계속 추세는 봐야 될 것 같고 LIG 넥스원은 오늘 같은 경우 방향을 좀 터냈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자, 방산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을 한번 볼까요? 외국인 순매수 계속 이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SK하이닉스가 1등에 있습니다. 대단하죠. SK하이닉스는 역시 때를 만나면 이렇게 질주할 것을 많은 분들 아셨을 겁니다.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 날에 증권가 목표 주가도 일제히 올라가더라고요. 자, 5위를 보니까요. 어제 시간회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존재를 드러냈던 이수페타시스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1위는 이수페타시스라는 점이 참으로 재미나네요. 뭐 불확실성을 완전히 털었다라고 보는 것인지. 자, 우리 먼저 SK하이닉스 얘기부터 나누고 이수페타시스 흐름 보겠습니다. 잘 버팁니다. 21만 9,500원 현재 SK하이닉스에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셀온이라고 하기에는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윤 대표님 참 궁금해요. 스타게이트, 뭐 소프트웨어, 반도체, 여기에 전력까지 온갖 다시 AI가 화두로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갈래로 그 매수의 물줄기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중심은 여태까지 SK하이닉스가 2024년도 지켜냈던 거잖아요. 올해는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하이닉스 우리가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폐기를 하고 지금 1,000억 달러의 AI 인프라 계약 이제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관련주는 무엇이나 지금 투자자들이 다 이걸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스타게이트의 최대 수혜주가 당연히 SK하이닉스밖에 없겠죠. 일단은 지금 AI 인프라의 초기에만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트럼프 임기하는 4년간에 약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안 와닿는데 한화로 환산했을 때 720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 산업은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펌핑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4년 동안에는 계속 펌핑이 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 프로젝트의 단연 1등 수혜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연히 이 GPU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HBM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가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뭐 하이닉스가 이제 25만 원을 넘어서 30만 원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이제 이미 트럼프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반영을 해서 상승을 했고, 뭐 3분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은 했습니다만, 이제 1분기에 뭐 디램이나 이런 낸드 가이던스가 좀 감소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뜨거울 때보다는 차가울 때도 생각을 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뭐 당분간 더 강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나머지 가이던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이런 실적 때문에 한 번쯤은 또 주가 하락이 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30만 원이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올해 같은 경우도 HBM 시장이 이제 2배 이상의 고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고 또 하반기부터는 이제 레거시 가격이 하락세도 진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하이닉스의 독주 체계는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기업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기업을 결국에는 내가 얼마에 샀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서 저는 하이닉스를 매수를 한다면 앞으로 뭐 상방도 열려 있지만 또 시장에 조정이 온다거나 뭔가 반도체가 좀 둔화가 된다거나 하면 또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못해도 20만 원 선 아래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겠지만 지금 뭐 이게 없다고 해서 계좌에 큰일이 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 시에 하이닉스는 20만 원 선 아래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도전하는 관점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20만 원 아래로 내려올까요? 항상 주식은 그걸 몰라서 답답한데요. 자, 오늘도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일부 SK 하이닉스 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0만 원 아래에 사서 30만 원 근처에서 좀 팔 수 있는 일단의 전략 계속 머리에 넣어 놓을게요. 자, 관련해서 요건 어때요? 김덕호 대표님.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실상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 아니면 하드웨어 단 국내에서 잘하는 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보자. 근데 소프트웨어도 이전에 움직였었던 바로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 끼도 확인했었고요. 어떻게 관점을 나눠놓고 보세요? 같이 간다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네. 확률적으로 본다라면은 전자를 선택할까요? 후자를 선택할까요? 반도체? 저라면 당연히 반도체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쪽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이걸 주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 트렌드가 오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AI의 소프트웨어 대부분들은 테마성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어떤 IT 부분에서 강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직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계속 삼성전자 얘기만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제품 쪽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자막에서나 그래프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여러 종목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고 뭐 그래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잠깐 올라갔다가 그 뒤에는 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꽤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거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가지고 계신 동안에도 올라는 갈 거는 알고 있는데 불안해서 얼마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조용할 때,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좀 수출 실적이 잘 나온다. 그때 우리가 한번 조금 비중을 담아봐서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한다든가 이런 매매 전략으로 가셔야 되지. 마냥 우리가 인공지능이다, 이제부터 뭔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주식만을 가지고 해석하시기보다는 해외의 기업들의 사례를 보시고 우리나라의 시장을 좀 비교해 보신다라면은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매 단계에 조금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소프트웨어가 강했을 때 그때 SK 하이닉스 재미없었던 때 아니었나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비교해 가면서 시장의 매기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비중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부터 난리가 났었고요. 지금 사실상 상한가 도전 중입니다. 자, 윤 대표님,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제2호 철회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됐는데 제2호 쪽에서 이를 또 불쾌해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무리가 완전히 되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또 지지부진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나타나게 될 경우 계속해서 잡음이 들릴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상한가를 못 가나 싶었는데 장막판에 다시 도전하네요. 이수페타시스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참 말이 많았죠. 예. 갑자기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다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다가 철회한다고 했다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이제 결국엔 인수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번복을 하면 저는 이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이런 뜬금없는 제2호의 인수와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면 사실 이 정도의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기업이 아니죠. 네. 굉장히 AI 반도체 모멘텀이 셌을 때 정말 잘 나가던 소부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리스크 해소 단계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상증자가 남아 있기는 하죠. 일단은 예상 규모가 한 5,500억 원에서 지금 2,500억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약간 노이즈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유상증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본연의 온전한 이 AI 인프라 밸류체인 기업으로 저는 원상복귀를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SK 하이닉스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드렸던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게이트의 최대 수혜주가 유일하게 SK 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이스페타시스를 살포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제 이 AI 가속기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 또 매출이 결국에는 AI와 데이터 센터 향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도 글로벌 독과점을 충분히 좀 이행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본업이 굉장히 황금기에 도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는 GPU 제조사 중에 하이퍼스케일러를 이스페타시스가 주력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도 해소가 됐고 그리고 이런 AI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도전을 하다가 결국 지금 후반부에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연휴가 이렇게 길지 않았다? 그럼 이 상한가 행렬이 아마 다음 주에도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이 연휴가 저는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럼 오늘 종가에라도 사야 되나? 그건 아니겠죠. 이제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또 어떠한 변수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뭐 이스페타시스 같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앞서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랜만에 이스페타시스 덕분에 이제 PCB 관련주들 정말 바닥에서 많이 놀고 있었던 뭐 대덕전자, 네. 심텍, 코리아 서키트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뭐 올해 내년 좋은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련 PCB들이 같이 상승할 수 있어서 뭐 대덕전자까지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휴가 아깝다. 이스페타시스 그렇다고 오늘 따라잡기보다는 흐름을 보자. 자,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 매수 쌈바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한양행도 있고 한데 김덕호 대표님,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니까 가는 건가? 간략하게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우리가 좀 조정 시에는 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강세가 됐을 때, 특히 이제 105만 원 선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기대하는 거는 120만 원까지 충분히 기대 가치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만큼 올라갈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서러웠던 기업이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간별로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갈 때 이후에 한번 이제 셀트리온 잠깐 일시 매매하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이제 바이오 기업들, 우리가 이제 제약 제품 쪽에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는 바이오 기업들을 좀 다시 한번 매매를 하는 순환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바이오 내에서의 움직임까지 같이 매매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